혈관엔 좋지만 위와 간은 버티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 마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건강식 재료, 양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개씩 꾸준히 먹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혈관에는 좋은 양파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간을 피로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양파를 먹거나 양파즙을 매일 마시는 습관은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 속 쓰림과 염증을 일으키고 간이 해독해야 할 과한 황화물로 인해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양파는 분명 약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 순간 독으로 바뀝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파의 진짜 효능부터 위와 간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습관,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올바른 방법까지 과학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양파를 약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건강정보 마루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일부 양파의 효능과 진짜 좋은 점.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의 순환 건강에 큰 역할을 하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많은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양파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퀘르세틴입니다. 이 물질은 천연 항산화제로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 덕분에 피가 맑아지고 혈류가 원활해져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양파를 썰 때 올라오는 매운 향, 바로 그 알리신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항균 작용이 강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세 번째, 비타민 B유과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이 두 비타민은 간의 해독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며 몸속 독소를 분해해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양파는 간 건강에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소화 개선 효과입니다. 양파 속 식이섬유와 프락토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이 성분들은 음식의 흡수를 조절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양파에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황화물이 들어있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혈당이 높은 중장년층에게 적절한 양의 양파는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양파는 혈관, 간, 면역, 장 건강까지 몸 전체를 돌보는 훌륭한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양파라도 먹는 방법과 상태에 따라 몸을 살리기도 하고 해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생양파를 과하게 먹거나 양파즙을 매일 섭취하는 습관은 좋은 성분보다 강한 황화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양파는 분명 약이지만 조리법 하나, 섭취량 하나에 따라 독으로 바뀔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음은 양파가 오히려 위와 간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섭취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양파가 독이 되는 잘못된 섭취 습관 5가지. 양파는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먹는 습관을 잘못 들이면 오히려 위와 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몸에 좋으니 많이 먹자는 생각이 양파를 약이 아니라 독으로 바꾸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부터 그 잘못된 5가지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복에 생양파를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생양파를 그대로 먹는 분들이 많지만 양파의 알리신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자극 성분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이 자극이 곧바로 위벽을 공격해 속 쓰림, 위염 심하면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리신은
위산과 반응해 황화합물을 생성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가스가 더부룩함과 구취의 원인이 됩니다. 양파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또는 데치거나 익힌 상태로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 양파즙을 매일 마시는 습관입니다. 양파즙은 퀘르세틴과 알리신이 농축되어 있어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되지만 간 입장에서는 해독해야 할 황화물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셈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양파즙을 마시면 간 효소 수치가 높아지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수치가 이미 높은 분은 이 습관이 오히려 간 기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파즙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하루 한 팩 이하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덜 익힌 양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양파를 반쯤 익혀 먹을 경우 황화합물과 산성물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상태의 양파는 위산 분비를 더 촉진하고 특히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양파는 충분히 익혀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구워 먹거나 볶을 때는 투명해질 때까지, 끓일 때는 23분 이상 조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함께 양파즙을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 중인 사람이 양파즙이나 생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의 황화합물은 일부 약물의 대사효소 작용을 방해해 간에서 약물이 해독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즉, 약효가 과도하게 오래 지속되어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분이라면 식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양파를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양파는 수분이 많고 당분이 높아 습한 환경에서는 쉽게 곰팡이와 세균이 생깁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산화와 부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의 양파를 먹으면 곰팡이, 독소와 황화합물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양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고 껍질이 마른 상태에서 2에서 3주 이내로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모두 좋은 걸 더 많이 먹자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위와 간을 가장 먼저 피로하게 만듭니다. 양파의 효능은 분명하지만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5가지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부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올바른 섭취법 5가지. 앞서 살펴본 잘못된 습관만 피하면 양파는 다시 최고의 건강식품이 됩니다. 지금부터 간과 위를 지키며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얻는 올바른 섭취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복 대신 식사 중 또는 식후에 섭취하기입니다. 양파 속 알리신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빈속에 먹으면 위를 자극하지만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자극이 완화됩니다. 식사 중 또는 식후에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돕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익혀 먹되 너무 오래 조리하지 않기입니다. 양파의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과 알리신은 열에 약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효능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덜 익히면 위를 자극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게 변할 정도, 즉 살짝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이나 볶음 요리에서는 2에서 3분, 오븐에 구울 땐 180도에서 1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양파즙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하루 한 팩 이하로 제한하기입니다. 양파즙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매일 마시면 간이 황화합물을 과도하게 해독해야 해 피로해집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간 수치가 높은 분이라면 매일 한 팩이 아니라 격일로 한 팩 이하가 안전한 기준입니다. 또한 시중 양파즙 제품 중에는 당분이 첨가된 경우가 있으니 성분표에서 당류 영지 제품을 고르세요. 네 번째, 생양파는 찬물에 담갔다가 섭취하기입니다. 양파를 썰면 알리신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 황화합물을 만듭니다.
이때 10분 정도 찬물에 담가두면 매운맛을 내는 자극 성분이 약해지고 위 자극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찬물에 담그면 양파의 색이 선명해지고 아삭한 식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샐러드나 무침으로 먹을 때 특히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보관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2에서 3주 이내에 소비하기입니다. 양파는 냉장 보관보다 통풍이 잘 되는 상온 보관이 좋습니다. 냉장고 안은 습도가 높아 곰팡이 번식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지로 싸서 서늘한 곳에 두고 껍질이 단단한 상태에서 2에서 3주 내로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껍질이 물렁해지거나 냄새가 날 경우 겉만 벗기지 말고 과감히 버리세요.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양파는 위를 자극하는 식재료가 아니라 혈관과 간을 살리는 천연약이 됩니다. 특히 하루 1개가 아니라 하루 반 개 이하 익힌 형태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음식은 결국 양보다 습관입니다. 양파를 제대로 익히고 자극을 줄이고 몸의 해독 리듬에 맞게 섭취하는 습관이 당신의 위와 간을 오래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은 양파와 궁합이 좋은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위험한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부 양파와 궁합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조합. 양파는 조리법뿐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몸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양파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혈관을 살릴 수도 위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양파와 궁합이 좋은 음식 5가지입니다. 첫째, 두부입니다. 양파의 황화합물은 단백질 흡수를 높이고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양파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합니다. 특히 간 해독 효소의 활성을 높이는 궁합으로 기름을 쓰지 않은 두부조림이나 두부 양파 무침 형태로 먹으면 좋습니다. 둘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속 설포라파는 양파의 퀘르세틴과 만나 항암 작용을 배가시킵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간 피로를 줄이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올리브유입니다. 양파는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름기 없는 요리보다 소량의 올리브유로 살짝 볶으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과한 양의 기름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므로 올리브유는 1스푼 이하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양파의 퀘르세틴은 함께 조리할 때 항산화 작용이 배가 됩니다. 혈압 조절과 혈관 탄력 유지에 좋은 조합으로 토마토 소스 요리에 양파를 곁들이면 영양 흡수율이 약 1.5배 높아집니다. 다섯째, 현미밥입니다. 양파는 단백질과 비타민은 풍부하지만 탄수화물이 적습니다. 현미의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간의 에너지 대사가 안정됩니다. 특히 양파볶음이나 양파조림을 반찬으로 곁들이면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조합 5가지입니다. 첫째, 공복 상태의 커피나 홍차와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늘리고 양파의 자극 성분과 결합해 위벽을 더 손상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속쓰림과 위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신 뒤에는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둘째, 술안주로 생양파를 먹는 경우입니다. 양파의 황화합물과 알코올이 함께 들어오면 간이 동시에 2가지 독성 물질을 해독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간세포가 손상되고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숙취 해소를 위해 양파즙을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양파와 마늘을 과하게 함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두 식재료 모두 알리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 많이 넣으면 자극 성분이 배가 되어 위산 과다, 속 쓰림, 위염 증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시에는 두 식재료 중 한쪽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매운 고추와 양파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양파의 알리신과 고추의 캡사이신은 모두 자극 성분으로 서로 작용이 겹치면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이 조합을 자주 먹으면 위험이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과일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특히 사과나 배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은 양파의 황화합물과 결합해 장내 발효를 일으키고 가스와 복부 팽만을 유발합니다.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을 경우 양파 요리를 한 끼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양파의 궁합은 자극을 누르는 음식과 만나야 좋고 자극을 더하는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됩니다. 혈관을 위해 먹던 양파가 위와 간을 자극하지 않게 하려면 오늘 말씀드린 조합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실천 팁과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부 요약 및 실천 팁 엔딩 멘트.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파는 혈관과 간, 면역을 동시에 돕는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먹는 습관 하나, 조리법 하나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양파가 독이 되는 5가지 습관 기억하시죠? 공복에 생양파를 먹는 습관, 양파즙을 매일 마시는 습관, 덜 익힌 양파를 과하게 먹는 습관, 약과 함께 섭취하는 습관, 그리고 냉장고에 오래 두는 습관. 이 5가지만 고쳐도 위와 간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양파를 건강하게 만드는 5가지 방법도 함께 기억하세요. 식사 중이나 식후에 먹기, 투명해질 정도로 익혀서 자극 줄이기, 양파즙은 주 23회 이하로 섭취하기, 생양파는 찬물에 담갔다가 먹기,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2에서 3주 내로 소비하기. 이 5가지를 꾸준히 지키면 양파는 혈관을 살리고 간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발효식품이 됩니다. 또한 궁합을 잊지 마세요. 두부, 브로콜리, 올리브유, 토마토, 현미는 양파의 효능을 높여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반면 커피, 술, 마늘, 고추, 과일은 양파의 자극 성분을 강화해 위와 간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양파 한 조각, 그 한 조각의 차이가 당신의 혈관과 간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결국 지식보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면 양파는 더 이상 자극적인 반찬이 아니라 몸을 정화하는 천연 해독제가 됩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내일 꼭 실천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정보 마루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한 번이 또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